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1일 밤 9시를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3년 이하로 떨어져서 남아 있습니다. 점점 모래시계처럼 그 시간이 흐르면 권력도 점점 줄어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에 어떻게 평가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법치 파괴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법치 파괴자. 여기서 법치라는 것은 법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검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법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는 문명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법치 파괴자라는 것은 법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도 파괴하고 결국은 문명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뒷받침되는 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과학입니다. 두 번째, 법치입니다. 세 번째가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세 가지를 모조리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법치 파괴자인데 그 파괴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적으로 법을 집행합니다. 이념적으로 법을 집행합니다. 법을 공정하게 법리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사실을 무시하고 때로는 사실을 조작하고 해서 계급적으로, 즉 자기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법으로 보호하고 자기 계급에 속하지 않는 적대 세력이라고 규정한 집단에 대해서는 법을 무리하게 가혹하게 편파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것은 헌법을 총체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계급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그 바탕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정체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전혀 반대되는 신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조심하지 않고 그 신념대로, 소신대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치는 전면적으로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민노총 등 자신의 지지 세력을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특수계급으로, 법 위에 있는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례는 수없이 들 수가 있습니다. 헌법 제1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집단으로 하여금 바로 계급적 법 집행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7조 위반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중립하지 않고 문재인 지지 세력을 위한 봉사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헌법 7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지난달 24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서 언론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보도되었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은 구속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란 뜻인데 김 위원장은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계획 주도한 혐의로 지난 6월 21일 구속됐습니다. 더구나 작년 5월 국회 내부 기습시위, 올해 3월에서 4월 열린 국회 앞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 등 4차례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이 구속된 걸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더니 6일 뒤에는 구속적부심에서 1억 원의 보전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의
이런 희망에 부응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심을 하기에 딱 적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에 설치된 우리 공화당의 천막 철거를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 경찰이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 하고 화를 내었다는 이야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우리 공화당의 천막 철거에 나섰을 때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질책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하여 이낙연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정을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지휘권자입니다. 이 총리의 언급은 서울시의 천막 철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찰이 현행범 체포 차원의 방식으로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게 조선닷컴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공권력이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 집단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당하느냐며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총리는 행정 대집행을 본 국민이 의아한 생각을 가졌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집행은 지자체가 하고 경찰은 지키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지만 눈앞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는데 등을 돌리고 있는 경찰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에 기호 의원은 모 언론에 보니 대통령도 질책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의견을 표현하도록 방치해서 되겠나? 법을 유린하고 질서를 유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지자체의 역할이다. 우리는 중재한다라고 말한다면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이 시정을 약속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 철거를 독려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통령이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간섭하는데 간섭하는 방향이 완전히 불공평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 민노총 등 자신의 지지 세력에 대해서 법을 편파적으로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누가 하든지 용서하지 않는다. 특히 민노총이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데 민노총도 안 되고 우리 공화당도 천막 철거를 해야 된다. 여야 없이 좌우 없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공화당의 천막 철거만 딱 집어가지고 나오는데 당장 여기에 대해서 댓글들이 붙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세월호 천막은 어떻게 된 거냐? 세월호 천막이 몇 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 있었는데 그 세월호 천막과 우리 공화당의 천막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공화당의 천막이 불법이라면은 세월호 천막도 불법 아니냐? 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느냐? 민노총은 특권 계급이냐? 하는 이야기가 쭉 달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안 됩니다. 대원칙을 표명해야죠. 공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이므로 반드시 엄정하게 공정하게 이념 그리고 종교 그리고 정치 성향을 떠나서 엄정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지 딱 집어가지고 우리 공화당의 천막 철거만 독려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법치 파괴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루어진 일, 2017년 12월 11일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폭력적으로 불법적으로 방해해가지고 손실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34억 5천만 원을
마을 주민과 외부에서 온 사람 116명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상방 취하하는 조건으로 서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정안을 냈더니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받아들이면 안 되죠.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국고에 손실을 끼쳤는데 물어내게 만들어야 되죠. 그것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청구권을 포기합니까? 그래서 구상권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구상권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백남기 씨라는 사람이 시위 도중에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과잉 진압을 했다.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집회 주최 쪽에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 진압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경찰들이 기소돼 가지고 재판까지 받았어요. 이런 일은 이 시위가 본질적으로 불법 시위였습니다. 불법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대포를 맞고 사망을 했는데 이때 보면은 2만여 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살수차 19대, 방송차, 조명차 등 1278대의 차량과 102대의 장비 등을 동원했으니까 그 시위가 얼마나 격렬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 방공 시위를 진압하는 사건이었으면 과연 시위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겠습니까? 그런 판정이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자, 이런 예는 뭐 수도 없이 들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 세월호 천막과 공화당 천막 두 천막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반대의 입장 차이, 전반대의 태도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법치 파괴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이 외교 갈등, 경제 보복으로 이루어지까지 치닫고 있는 이게 출발점이 어딥니까? 바로 2016년 12월입니다. 12월에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일부 세력이 허가를 받지 않고 소녀상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제법에 위반되고 더구나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죠. 허가 없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동구청이 당연히 법 집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압수를 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문재인 씨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철거한, 그러니까 당연한 공권력 집행을 한 동구청을 친일 세력이라고 했어요. 아니, 법 집행을 하면 친일 세력이 됩니까? 그럼 자기 편을 법으로 단속하면 친일파로 모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법의식이 여기에 바로 나타납니다. 자기 편의 불법 행위를 법으로 단속하면 당신은 친일파다 이래버립니다. 친일파다. 그럼 친일파는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친일이라는 이야기만 들어가면은 불법이 합법이 되고 합법이 불법이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가짜 민족주의, 관제 민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군 위안부에 대한 최종 합의를 외교 적폐다. 외교 적폐라고 하면서 자기가 집권하면 그걸 뜯어 고치겠다고 했어요. 과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출 규제라는 형식의 경제 보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계급적 법 집행이 선동 언론의 비호를 받고 그리고 정치 검찰, 정치 법원의
추종 속에서 한국 안에서는 통하지만은 그런 법 무시가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법을 무시하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치 파괴자 문재인 대통령은 법을 집행하면서 정의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상대를 적폐로 정적을 적폐로 봅니다. 꼭 완장찬 사람 같아요. 완장찬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것은 종교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정의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불법 폭력으로 체제를 뒤엎으려는 자를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계급적 법 집행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법치, 방공,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이 체제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을 편파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을 흉기로 사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금 해치려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광화문 우리 공화당 천막 철거에 대한 직책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단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 집행에 대한 계급적 사고방식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